오늘도 배달 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간동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속돌속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돌속돌속 캐스트의 진행자 김능광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석간동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생입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 석간동에 대해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석간동 이곳저곳에서 상영하기도 했다고 하니 오다 가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과정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과정 중이고요. 예. 주로 조각과 설치, 영상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석간동에 사시나요? 아니면 대학원에 들어오실 때 처음 오셨던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석간동에 처음 오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사셨었는지요? 전에는 원래 학교는 홍익대학교 나왔고요. 아, 학부는 예, 예. 네, 사는 곳은 저희 강북구 수유동에서 살고 있고요. 수고하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수업의 일환으로 이번 학기 동안 석간동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지? 그 수업은 저희 미술원 수업 중에 독립연구라는 수업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수업에서 독립연구라는 수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예.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프로젝트명이 안방TV 독립연구인데 네, 네.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학교에서 그 수업 중에 독립연구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게 일단 교수님들도 다 다른 분이 진행을 하시고 있고 그 수업에서는 이제 작가들이 개개인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주제나 개념을 가지고 정해서 그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연구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들은 수업은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이었었는데 그 수업 이제 개강하기 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길 바란다. 그렇게 공문이 한번 돌았었어요. 그래서 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안방 TV는 이제 딱 처음 들었을 때 딱 안방에 있는 이제 보기 편한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안방 TV라고 또 들으면은 이제 사실 한예종이 원래 안기부가 있던 곳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줄여서 안기부 방송 TV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간 꼬는 의미도 있고, 예. 예, 또 이제 보통 공공미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지역의 뭐 광장에서 이제 특정한 어떤 모뉴먼트가 그 기간 동안에만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철수하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상투적인 게 싫었어요.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좀 영상 매체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미 전달이 좀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지속성이 있고 가상의 광장을 설정을 해서 이제 방송국을 한번 지어보자. 지역 방송국을. 예.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송주호 PD님은 원래부터 공공미술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 딱히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주로 작업을 할 때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어서 저도 이제 공문을 보았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예, 그러면 안방TV 독립연구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팀별로 아니면 개별로?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좀 개별로는 이제 저희가 11명의 일원이 있었는데 예. 그 11명 중에서 7명의 PD들이 각자 자기가 이제 방송 포맷을 정해서 PD가 되고 이제 서로 촬영을 하거나 이제 준비할 때는 스텝으로서 이제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진행이 됐었어요. 예. 또 진행을 할 때 보면은 또 팀별로 움직이는. 예. 재밌네요. 네. 따로 또 같이 이런 느낌이네요. 네, 예. 약간 그렇죠. 그럼 송지호 피디님은 직업에 대해 이제 깊게 이야기하기 앞서서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방송을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우철 PD의 불특정 창작소는 임동 주변 청년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수집해서 양우철 작가가 직접 그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미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딱 미술이라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막 고고한 걸 수도 있는데 양우철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그걸 기록하는 영상을 봤을 때는 그다지 저희 뭐 그냥 보통 삶의 이야기랑 비슷하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고 디지털 레이싱은 이제 발로 뛰어서 만드는 디지털 시계인데 갈유라 작가가 석관동 일대를 뛰어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되게 즉흥적으로 현 시간을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채집된 시간들은 부정확하지만 약간 의미심장한 어떤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약간 디지털 시계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약간 갈유라 작가 본인이 약간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아만다를 보시면은 전민주 작가가 이제 지역민들이랑 코끝을 맞댄 채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만다의 품은 뜻이 아무나 만난다인데 사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아무나 이제 전민주 작가가 만나는 아무나가 결코 아무나가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강기석 작가의 기념극은 이제 젊은이들의 몸을 빌려서 기념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강기석 작가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지역 청년들의 독백으로 들려주는 방송이고요. 이 기분 니는 모르제에서 이제 하다연 작가는 노인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을 하는데 그 미술 수업을 하시는 할머님들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이제 자기가 항상 이제 처음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약간 수줍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림 일기를 그리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귀엽고 산뜻하고 설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약간 서글픈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좀 결코 가볍지만은 않고 그런데 굉장히 발랄하게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좀 미소가 짓게 되는 이렇게 봤을 때 또 노가다 타이쿤은 이제 이준영 작가가 생존을 위해서 각종 아르바이트의 과정들을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이렇게 눈앞에 펼쳐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마냥 노동하는 게 힘들지만 않고 약간 게임으로 풀어낸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해피데이는 이제 이문이팔사라는 센터의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어린이들이 걸그룹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송세진 작가가 어린이들의 걸그룹 만들기 활동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꿈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른들의 세상과 비슷한 거예요. 막 권력 구조가 생겨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게 근데 굉장히 담담하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얘기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네요. 네.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작품을 찾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그 해시태그도 굉장히 많이 걸어놔서 관련 검색어를 유튜브에서 안방TV라고 치면은 안방TV? 네. 그럼 TV는 뭐 영어 이니셜로 그 TV 쓰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한글로도 쓰셔도 TV 나올 거예요. TV 이렇게 되고요. 네.
예, 또 되게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찾아보시면 저희도 예, 재밌을 사실 학교나 학교 음.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만 올 줄 알았었는데 예. 다른 학교 분들도 보시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다고 말씀도 예. 많이 들어서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 방송도 사실 좀 저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서 조금 놀랐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되게 유능하셔갖고 우리 같이 가실 텐데. 그럼 이제 송지호 PD님의 작업에 대해서도 네.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방송은 예. 만신촌 석관동으로 음. 예, 석관동과 이문동의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어떤 사연을 건너서 어떤 꿈을 쫓아서 이곳에 왔는지 좀 생생하게 들려주는 방송이었어요. 예. 어떤 계기로 그런 주제를 잡고 파고들게 되셨는지요? 네, 처음에 석관동과 이문동을 돌아다녔을 때 이제 관찰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 주변에 점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 지역은 점집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지역 특성상 이제 의릉이라는 왕릉도 있고 저기 학교 후문 쪽에 보면은 도당이 있어요. 근데 비교적 다른 지역의 도당보다는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 도당이어서 왜 무당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을까를 시작으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신촌 석관동은 네. 총 5회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처음 1회차는 이제 이곳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있는지 제가 찾아다니는 점집들만 한 27개 정도가 됐었어요. 예. 네. 간판이 없는 곳도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예. 네, 근데 2회차는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왜요? 제가 이제 무당들하고 만나려고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그 굉장히 거절을 많이 받아서 거의 그 이제 2회차 방송이 나가는 기간을 놓치게 되었었어요. 촬영을 이제 못 해가지고. 예. 예, 3회차는 이제 다행히 천운사의 조은미 만신님을 만날 수가 있어서 이제 조은미 만신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4회차는 이제 그 학교 후문에 있는 석관동 도당 할머니, 즉 석관동과 이문동의 한가운데 있는 천장산이 있는데 그 천장산 신에 대한 그 도당 얘기를 하면서 그 도당에 제를 올리는 제사관님을 또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천장산의 조은미 만신님과 직접 올라가서 할머니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인터뷰를 따내는 과정이 분명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약간 거부감이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갖고. 네. 저희도 맞아요. 이제 인터뷰 의릉 축제 때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 네, 네. 물론 흔쾌히 받아들이신 분도 물론 있지만, 네. 저는 아는 일 안 할 거라고 막 그런 분도 있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만신촌 석관동 인터뷰 함께 해주셨던 무당분 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까 만신님? 이렇게 네. 예. 그 무당 원래 무당을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높여 부르는 말이 만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화 제목도 네.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편하게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그냥 보살이라고 보살님? 서로 이제 보살님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보살님 항상 보살님?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럼 보살님과 이제 소통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 따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게 막상 모든 그 방송을 하는 PD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인터뷰 따기가 힘들고 말문이 트기 힘든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 거예요. 자기만의 다 이야기가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거의 한 번 촬영을 할 때마다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몇 가지만 들려주신다면?
에피소드가 한 번은 제가 거절당했을 때가 있는데 예. 이제 원래는 한예종의 영상원 분들이 또 촬영을 한번 했었었나 봐요. 이 주변의 무당들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 제가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한다.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무당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설명을 이렇게 쭉 들으시다가 이제 되게 귀찮으셨나 봐요. 보통 무당분들은 네.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좀 뭐 얽힌 살을 풀어주는 매개자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무당분이 아유 난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아이러니했었어요. 그러게요. 좀 아이러니했었고 또 마지막 촬영할 때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조은미 이제 보살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제가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얘기 나눠서 되게 편하게 계셨다가 산에 가셨을 때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도 드릴 때도 이렇게 뭔가 분장을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원래 분장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 방송을 다 보신 거예요. 그분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내가 너무 화장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좀 하고 나와야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촬영에서 같이 스텝으로 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산에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들 뒤로 동자신들이 굉장히 신나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동자신들이 날뛰냐. 제 그 5회차 방송 처음에도 나오거든요. 계속 왜 이렇게 동자신들이 날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같이 온 그 친구에게 계속 무슨 일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일이 딱히 있던 건 아닌데 라고 그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몇 번째냐고 너가 몇 번째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주 그 친구 집안에서 아주 귀한 독자였던 거예요. 위로는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한 7번째 정도 됐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자신들이 그 형 누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친구도 너무 놀래고 왜냐면은 아무에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몰랐었고 막 이렇게 카메라 제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덜덜덜 떨려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좀 특이한 경험이네요. 네. 그럼 그 아까 그 보살님하고는 연락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인스타 계정도 만드셔가지고 그래요? 되게 신세 드시네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하트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방 TV를 위해서 PD들이 만든 영상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에 업로드돼서 우리 안방 TV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속간동 곳곳에도 이동식 상영관이 설치돼 있다는데. 네,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그 이동식 상영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SNS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이미지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외대 앞이나 외대 앞? 뭐 신의문역 그리고 저희 의릉 앞에서 한 하루에 날 잡아서 1회씩 이렇게 방송하는 식으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한 회 분량이 그러면 시간 분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회 분량이 다 합해서 한 40여 분 정도 40분 돼요. 정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꼭 유튜브 검색해갖고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그 사업이었어요. 서울 안 미술관이요? 서울은 미술관. 서울은 미술관.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대학별 발표도 있네요. 언제 어디서 하는지 또 일반 주민들도 궁금해하면 가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대학별 발표는 시청에서 하는데 시청 예. 예, 이제 저희가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이라서 예.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는 않고 대학마다 아마 전시하는 장소랑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서울대, 국민대, 성신여대, 또 숙명여대, 과기대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 계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통해서 아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대학을 들어가 봐야 되겠군요. 근데 네, 네. 모든 대학이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네. 서울대, 국민대, 네, 성신여대, 과기대, 또 숙명여대, 숙명여대 이 정도. 네, 추계대 뭐 이렇게 네. 예, 주게대 한 6개 정도 군요. 네. 그럼 이렇게 6개월 동안 지역 네. 이야기를 작업에 담으면서 송지훈님은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저는 좀 사실 편견이 조금 있었어요. 무속진앙에 대한? 네, 저도 좀 있었고 또 과연 사람들이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공공 미술에 관심이 많을까? 그러한 좀 약간 좀 자괴감이 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예. 사실 물론 촬영을 위해서 처음에 다가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사람 만나는 거구나, 서로 그냥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좀 시야가 많이 트였었어요. 그런 예. 편견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가지고 있었지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람은 편견에 되게 사로잡기 쉽잖아요, 누구나, 네, 그렇죠? 네. 그 안방 TV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공공미술 분야로 작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지원을 받는데 조금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이랑 좀 예산 지원이 상태가 예. 그 과정이 조금 좋아지면은 할 의향은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나 보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개선이 된다면 네. 계속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공공미술 네. 자체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이신 건가요? 네,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선이 이제, 된다면은 네, 할 의향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군요. 네, 네. 그럼 이제 평소에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십니까? 평소에는 제가 조각 설치를 주로 했었다가 영상을 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었어요. 매체를 다른 매체를 바꾼 지. 근데 그 매체를 무엇을 다루냐 그렇게 차이점은 없는데 예.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을 관찰을 하고 좀 재밌는 지점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 있었었지? 뭐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그런 고민으로 많이 일단 무작정 부딪혀보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장 관찰력은 정말 예술가한테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하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차이점은 좀 더 날카로운 관찰력이라나요? 꾸준히 계속 사물을 살펴보는 거. 그게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누구는 지나칠 수 있는 걸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만신촌이라는 주제를 이어서 계속하고 싶은 그런 작업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 되는데 그 방송을 뽑아내는 거는 한 7,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편집하기 이전에 원본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또 조은미 부살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무당분들이 태백산에 재단이 있는데 거기 당군 재단 있다고 하죠. 저희 태백산에 거기 기도를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좀 춥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제 또 같이 태백산 또 몇몇 작가들이랑 또 같이 가기로 했고
이제 촬영하면서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거는 무당분들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데 예. 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이사들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있는데 아, 사실은 또 그 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대요, 지역에. 예. 그래서 기의 흐름을 따라 또 이동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를 다니시는 흔적들을 또 찾아보면은 또 약간 기의 흐름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번 촬영을 위해서 좀 우리나라 신화에 관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예. 사진이나 뭐 그림들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동서양에서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수집도 하고 예. 있고요. 그 예. 최근에도 뭐 개봉할 예정이지만 신과 함께라는 네, 그런 만화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영화 만드는 네, 거. 네, 네. 그것도 우리 조선 우리 그렇죠. 신화에 대한 네. 얘기 많이 모셔도 네, 그 책도 다 봤어요. 그렇죠. 예. 예, 주호민 작가의 예. 책들도 많이 봤고 주호민 작가가 웹툰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모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네. 최근에는 뭐 빙탕후루인가? 네, 그 새로운 빙탕후루. 저, 아, 저도 좀 너무 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초반에는 약간 좀 잔인하다고 얘기가 좀 안 좋았는데 네.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저희도 이제 독서회에서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네. 워낙 바쁘셔서 바쁘시잖아요. 예, 그분은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사진 찍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장소에 와서. 아, 그래서 그건 몰랐어요. 예. 그분이 그분 싫어하시는구나. 트위터 계정이 아니고요. 트위터 계정에 주호민 작가가 항상 어느 장소에 나타나서 셀카를 찍으면 그 장소가 망한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제발. 사람들이. 네. 예전에 예. 한번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이름이 바뀌었나? 네,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석관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도 누구도 쉽게 꺼내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오늘 나눈 주제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 보겠게요. 네. 한예종에 다니고 계신데 석관동에도 맛집이 좀 있죠? 네. 있다면 좀 한 군데 정도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저기 한예종과 외도의 후문 쪽에 그 분 99라는 쌀국수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외대랑 한예종 후문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네, 거 알고 있네요. 네, 거기. 네. 거기에 그 골목 안쪽에 분 99라는 쌀국수집이 분 있는데 99요. 네. 거기 토마토 해물 쌀국수가 정말 토마토 해물 쌀국수요. 네. 되게 특이한 조합이네요. 네. 토마토하고 해물이. 네. 네. 굉장히 맛있어요. 가격은 비싸진 않고요. 가격을 한 9,000원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세긴 하네요. 네. 근데 맛있으면 먹죠. 네. 양도 많고요. 양도 많고요. 네. 근데 한예종이 또 이전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게 빨리는 못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예. 항상 이렇게 너네 학교에 이전한다며 그런데 저희는 못할 거라고 항상 대답을 해요. 그래요? 네. 못할 걸?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네. 그거 이제 반대 서명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좋은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시설도 영상원이나 저쪽에서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거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는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될 텐데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학부는 홍대로 나오셨는데 네. 지금 한예종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약간의 차이점 같은 게 아무래도 있겠죠? 네, 많죠. 예. 굉장히 많죠. 뭐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대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뭐 시설 개선이나 그런 걸 안 해도 학생들이 항상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 홍대를 다닐 때는 굉장히 작업 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뭐 시설도 일단 안 좋고 강사진들도 모자르고 학생 수는 많은데 그래서 제 친구 뭐 디자인과 친구들은 자기 전공 수업도 못 듣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업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한예종 와서는 너무 좋았던 게 시설도 일단 너무 좋고요. 예.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예. 다른 분들도 어떻게든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유를 들어보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굉장히 힘든 곳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이제 홍대도 약간 이제 너무 우리가 이미 홍대하면 미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 약간 더 절치부심하는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럼 처음에 한유정 왔을 때 네. 첫인상은 어땠나요? 지금과 이미지가 많이 다른지. 네.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무섭다. 네, 일단 예. 뭐 귀신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문도 있고 뭐 좀 그리고 약간 음침해가지고 안개도 많이 끼잖아요. 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대는 이제 좀 번화가다 보니까 너무나 시끄럽고 근데 분위기가 확연히 이제 좀 달라가지고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첫인상은 그랬다가 계속 다녀보니까 오히려 좀 평온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이 많이 되죠. 네. 네. 석관동에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나오신 분들 하신 말씀이 시골 같다. 네. 그게 나쁜 의미보다는 약간 좋은 의미로 네. 친근하고 푸근하다 네,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희종 학생들이 주변 지역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경우도 많나요? 네, 저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이문 84도 그랬고 최근에는 거기도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미싱룸이라고 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분들도 이제 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예.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미싱룸. 그렇고, 네,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이 84. 네. 동대문구에 있는 예. 지역 센터에서도 한예종 학생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쪽과 이제, 연계되기도 하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뭐 저기 플랫폼 A는 이제 무용원 한예종의 무용원 사람들도 있죠. 예. 많이 봤었고요. 네. 그게 마지막 질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석관동학교를 다니면서 석관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석관동에 바라는 지점은 너무 거창하게 아닌데도. 그렇죠. 글쎄요. 좀 글쎄 그런 분들은 방송에서 이게 방송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 늦게 작업을 끝내고 갈 때면은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하나 이렇게 아저씨들이 정문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고성방가. 네, 그래서 밤에 그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괜히 또 네. 이게 참 이런 건 서로 좀 지켜야 될 어떤 네. 건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꼭 네. 이분들이 좀 정신 깨갖고 이 방송 듣는다면 그냥 밤에 이제 고성방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밤에 그 본인이 소개하는 단 한 권 책이 있다면? 저는 쉽게 읽히는 책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추천할 때. 그래서 프랭크 워렌이 엮은 비밀 엽서를 추천을 할게요. 비밀 엽서요? 네, 리더스북 출판사고요. 이 책은 약간 안방 TV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프랭크 워렌 작가가 이제 지역사회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는 인생 최고의 비밀을 한 가지씩 적어서 익명으로 자기한테 붙여달라고 우편엽서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뿌려요.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에 뭐 욕망이나 후회, 두려움, 강박관념 등 다양한 비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엮어가지고 이분이 자기 홈페이지에다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프랭크 워렌 작가는 뭐 아름답고 우아하고 작지만 지극히 감성적인 뭐 그래픽 하이쿠라고 그 비밀 엽서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들의 이제 비밀을 모아놓은 비밀 엽서들인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되게 빨리 읽혔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인간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미요. 네. 인간미 느껴지는 프랭크 워렌 작가의 비밀 엽서요. 리더스 북. 알겠습니다. 거기 들으시는 분 꼭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조은미 만신님. 조은미 네. 만신님. 천운사인데 인스타 계정도 있거든요. 아까 뭐 하트를 날려주셨다는. 그래서 얘기도 굳이 이렇게 뭐 점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이번에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지인도 이제 제 방송을 보고 한번 찾아뵙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점도 볼 겸 해서. 근데 또 그 친구도 너무 재밌었고 뭐 굳이 뭐 다른 뭐 점을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만약에 한국 신화나 예. 그런 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냥 네. 약간 열린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그분이 예. 원래는 그 신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던 분이셨어요. 예. 굉장히 의외네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교회 분들은 이런 것 네, 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 석관동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으로 공공미술 분야 안방TV 독립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송지우 PD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석관동을 만신촌이라는 이제까지 돌속대속 캐스트에서도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오늘 대화를 마치고 나니 예상치 못하게 속이 후련한 기분까지 들고요. 꼭 한번 유튜브에서 안방TV를 검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돌속도속 캐스트의 3분 코너, 우리 동네 소식통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소식 코너에서는요, 이달의 석관동에서 하는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매번 나오는 우리 석관드림, 이번 주도 물론 진행됩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요. 이번 주는 외국 음식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우리 돌속도속 캐스트에서도 출연해 주셨던 모선호님, 모태비님이 음식 만들기를 도와주실 거고요. 맛있고 즐거운 아침을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11월 24일부터 또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그림책 예술 사랑과 만나다를 진행합니다.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혜은 작가와 한성옥 작가가 나와서 총 4강을 진행하실 겁니다. 1강은요. 그림책 몸으로 읽다. 2강 내 인생의 책 찾기. 3강 그림책의 시각 언어는 말을 어떻게 담고 있나. 4강 자기주도적 그림책 찾기. 제목만 들어도 뭔가 특이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일시 및 정보는요. 팟캐스트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번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올까요? 그럼 다음 목요일날 만나요. 석관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관동 사람 이야기 돌속도속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목요일날 또 만나요. 돌속도속 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 워킹그룹 같이 석관동 지역 네트워크 모임인 석관드림과 함께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